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드디어 세 번째 2차 곡선이자 2차 곡선의 마지막 종류인 쌍곡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벌써 여러분들 포물선부터 시작해서 타원 마무리했고 이제 내수공 5번째 쌍곡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쌍곡선은 앞쪽에 타원 포물선보다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교과서랑 영상을 꼼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같은 포맷으로 움직입니다.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쌍곡선이 무엇이냐 그 뜻과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요. 자, 볼게요. 평면 위에 어떤 두 점 F와 F'으로부터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무엇이 차가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타원이랑 거의 똑같아요. 타원이랑 거의 똑같은데 타원은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뭐가 일정한 그렇지 거리에 합이 일정한 점들을 모아둔 게 우리는 타원이었죠. 그런데 쌍곡선은 그것과는 달리 거리에 뭐가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둔 것을 우리는 쌍곡선이라고 하고 마찬가지 요 두 점을 우리는 초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초점이 있으면 이 초점 두 개를 잇는 이 직선과 쌍곡선이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는 꼭지점이다 라고 하고요. 쌍곡선에서는 이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타원에서도 중요한데요. 여기 쌍곡선 그릴 때는 특히 이 꼭지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요. 그 다음에 이 꼭지점 사이의 거리, 꼭지점을 A와 A'이라고 했을 때 이 둘 사이의 거리,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주축이다 라고 합니다. 자, 중요하죠. 타원에서는 긴 장축, 상대적으로 짧은 단축, 이 축이 두 가지가 존재했는데 쌍곡선에서는 그건 없고요. 초점 있고 초점을 이은 선분과 쌍곡선이 만나는 두 점을 꼭지점, 그리고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주축이다 라고 하고 이 주축의 길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쌍곡선은 이름 그대로 쌍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양쪽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 점에서부터의 요 거리와 이 길이의 차가 일정한 점들을 모아둔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 아이가 또 정확한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쌍곡선 위의 어느 점에서도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일정해요. 자, 요 차이가 항상 일정하다. 근데 타원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타원은 합이 일정했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일정하니까 사실 더할 때는 짧고 길고 즉 크고 작고에 상관이 별로 없는데 차라고 할 때는 반드시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준 게 돼야겠죠. 요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이 쌍곡선 위의 점이 어느 점이냐에 따라서 PF가 길지 PF'이 길지가 결정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유심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 정의입니다. 자, 쌍곡선의 뜻, 정의에 의해서 식을 세워주는데 항상 여기서 임의의 점, 아무 점이나 다 된다는 말이죠. 요 점을 하나 잡고요. 쌍곡선의 정의에 의해서 자,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니까 자, PF'에서 PF를 뺀 것이 2A다 라고 들 수 있는데 절대값 쓰여진 이유 아시겠나요? 이 점이 아무데나 있을 수 있는 점이죠. 여기 있을 때는 얘가 더 길지만 이쪽 이사분면 쪽에 있다면 당연히 PF가 더 길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가장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절대값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PF'은 X, Y부터 요까지의 거리니까 요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 PF도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게 쓰여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절대값에서 절대값 X는 예를 들어서 2다 라고 있으면 우리는 따라서 X를 뭐라고 쓸 수 있죠?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쓸 수 있죠. 똑같습니다. 절대값 무엇이 2A다 라는 말은 그 절대값 안쪽에 있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A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루트가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한쪽에 하나씩만 있도록 하나를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우변으로 넘겨준 상황입니다. 자, 방정식으로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식을 제곱해서 정리할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식을 왼쪽 오른쪽 둘 다 양변 제곱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루트를 벗겠죠. 그러면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되겠고요. 자, 요거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제곱, 즉 완전 제곱식 생각하면 요거 제곱하니까 얘도 루트를 이렇게 벗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거 두 개 곱한 다음에 2를 곱해줘야 되니까 4a에 그렇지 루트에 x-c의 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마지막으로 요 플러스 마이너스 2a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을 하면 그렇죠 4a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할게요. 자 빨리 하는 친구들은 아마 벌써 눈치챘을 수도 있는데 아이고 여기 c제곱이 있고 y제곱 그 다음에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은 논술이나 서술형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예 x제곱 x제곱 오예 y제곱 y제곱 c제곱 c제곱도 다 날라가고요. 자 그러면 남는 게 자 2cx 요거 합쳐지겠죠. 그 다음에 요거 있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좋냐? 루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cx가 넘어가서 4배의 cx 마이너스 4a 제곱은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4a의 루트 x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양변을 다시 한번 제곱을 할게요. 그런데 그 전에 4 약분 되겠네요. 자 그러면 cx-a 제곱을 전체 제곱을 하면 c제곱의 x제곱 마이너스 2cx a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에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차피 제곱하면 어차피 플러스죠. 그 다음 요거 a 제곱이 있고요. 요거 안쪽에 있는 놈이 루트를 벗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cx 더하기 c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스스로 한번 해볼게요. c제곱 x제곱 마이너스 2cx의 a제곱 더하기 a 4제곱은 a제곱 x제곱 2cx의 a제곱 더하기 a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이다. 오예! 자, 제일 복잡하게 여겨졌던 이놈들이 사라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어떡하지? 자, 일단 모아볼게요. c제곱 넘어가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x제곱 x제곱 계속 묶어주고 마이너스 a제곱에 y제곱은 그 다음에 남는 놈이 요거 남았으니까 a제곱 c제곱이다. 요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요거 남았네. 마이너스 a 4제곱이다. 요렇게 해줄게요. 그러면 자 마찬가지 요거에 대한 뭔가 변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 부분을 어떻게 만드냐면 a제곱 a 4제곱이니까 a제곱으로 묶어내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드디어 동일한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나는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뭐라고 두자? b제곱이라고 하자. 그래서 왜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겨.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y제곱은 a제곱 b제곱입니다. 되게 많이 보던 형태죠. 타원이랑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주자? 나누기 a제곱 b제곱으로 해주자. 왜? 이쪽을 1로 만들어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냐? 드디어 완성입니다.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게 바로 쌍곡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지고요. 타원과 달라진 점은 그렇지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과 우리 쌍곡선과 다른 점은 여기서는 b제곱이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다. 그쵸? 자 타원에서는 어떻게 됐더라? 타원에서는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었죠. 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 초점을 구하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바뀌겠죠. 자 타원에서는 어떻게 했더라? 이 c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a제곱과 b제곱 둘 중에 큰 놈에서 작은 놈을 항상 빼줬잖아요. 그래서 이 c제곱이 뭐냐에 따라서 장축이 초점이 y축에 있느냐 x축에 있느냐 달라졌었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얘는 요렇게 쌍곡선은 요렇게 생겼다라는 거 주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타원은 요게 더 크냐 얘가 더 크냐에 따라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모양이 초점이 어느 축에 있느냐가 달라졌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배우겠지만 추후에 또 알게 되겠지만 여기 얘가 크고 작고는 쌍곡선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이 우변이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요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아이가 무조건 1이다. 오른쪽에가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무조건 초점은 X축 위에 있는 쌍곡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두 초점이 C,0 마이너스 C,0 거리의 차가 2a일 때 쌍곡선의 방정식은 크게 한번 써볼게요.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거랑 요거 여러분들 중요하게 씁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외우셔도 좋고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치 공식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 초점이 X축 위에 있다면 얘가 크든 상관없이 무조건 얘가 뭐여야 된다? 플러스 1이어야 한다 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예제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1번 초점이 4,0 마이너스 4,0이고 거리의 차가 4입니다. 그럼 얘가 뭐야? 2A잖아. 따라서 A는 뭐예요? A는 2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지금 C가 뭐가 되죠? C가 4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나는 자 B제곱은 어떻게 구하냐면 C제곱에서 A제곱. 선생님 이거 누구에서 누구 빼는지 너무 헷갈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조건 둘 중에 큰 놈이 생깁니다. 그러면 큰 놈에서 작은 놈 빼주면 돼요. 그러면 16에서 4를 빼주니까 12죠? 그럼 A제곱은 4니까 따라서 얘는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12분의 Y제곱은 1이다. 선생님 여기에 뭐가 올지 어떻게 헷갈려요? 괜찮아요. 이게 4,0이죠? 4,0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반드시 우변이 플러스 1이 돼야 된다 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이자 오늘의 마지막 핵심 개념입니다. 쌍곡선의 초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 그리고 꼭지점 사이의 길이인 주축의 길이 구하는 거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쌍곡선이 요렇게럼 생겨 먹었어요. 그 다음에 초점은 C,0 마이너스 C,0이면 자 요렇게 만들어지니까 C제곱은 요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초점의 좌표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꼭지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들아 X축과 결국 만나는 점이니까 뭐가 어떨 때? 그렇지. Y가 0일 때죠. 타원이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X제곱이 A제곱이 돼야 되니까 A, 0 여기가 A, 0 여기가 마이너스 A, 0 꼭지점 구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러면 자 두 꼭지점 사이의 길이 그걸 우리는 주축의 길이라고 하고 주축은 결국 2A가 되네. 어머? 2A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게 뭐였더라? 그렇지. 거리의 차. 우리 거리의 합이 2A일 때 장축의 길이가 2A였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허니팁이 등장합니다. 주축의 길이는 쌍곡선 임의의 점에서 쌍곡선의 두 초점까지의 거리의 차와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문제에서 이렇게 거리의 차가 4인 쌍곡선이라고 주어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주축의 길이가 4다라고 해도 동일한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수공용 성평가로 한번 가볼게요. 초점, 꼭지점의 좌표, 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까지 구하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까지 해볼게요. 사실 오늘 배운 것만으로는 그래프를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연습이라도 한번 해봅시다. 쌍곡선이 요렇게 생겨 먹었다라는 거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초점 가볼게요. 그 전에 자 파악을 해보자. 자, 요게 A제곱이 64네요. B제곱이 얼마죠? 36이네. 자, 그러면 C제곱은 어떻게 구한다고? 두 개를 뭐 하자? 타원에서는 두 개를 빼줘야 됐죠? 근데 쌍곡선에서는 두 개를 뭐 하자? 더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럼 100이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변이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초점이 X축 위에 있으니까 반드시 초점은 그렇지 10,0과 마이너스 10,0 초점의 Y좌표가 0이 돼야겠죠? 자, 꼭지점은 X제곱 밑에 있는 이 A제곱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그렇지. 8,0과 마이너스 8,0이고 주축이라고 하는 것은 2A니까 A가 8인 상태니까 결국 16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8과 8이라는 꼭지점과 여기에 이 두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꼭지점을 지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쌍곡선을 양쪽에 대칭되게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점근선이라는 걸 배우면 좀 더 완벽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만 지금은 모르니까 꼭지점 어디 있는지, 초점은 어디 있는지, 그리고 양쪽에 이런 형태의 쌍곡선이 나타나게 되고 이 쌍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점을 골랐을 때 P, F' 거리에서 PF 뺀 이 차이가 어느 점을 골라도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초점이 이렇게 꼭지점보다 안쪽에 들어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형성평가 스텝 1만 과제를 내드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 부분만 그냥 강의를 듣지 않고 그 부분만 대충 풀어온다든지 혹은 앞쪽에 있는 걸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쪽부터 영상을 차근차근 앞 페이지 활동지도 다 채워 넣으시고 그리고 나서 스텝 1을 꼭 한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순간 기습적으로 스텝 1이 아닌 형성평가가 아닌 부분을 과제로 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도 마찬가지 형성평가 스텝 1에 1번, 2번, 3번에 초점, 꼭지점, 주축의 길이 구하고 그래프를 간략하게 그린 다음 자가평가같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쌍곡선에 그 초점이 Y축에 있는 쌍곡선의 방정식과 점근선에 대해서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공하세요. 굿!